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쌤 간호입니다. 간호 윤리와 법, 간호의 법적 측면에서 두 번째 단원인 간호, 과호에 대해서 정리해 왔습니다. 1번 의료법 제2조 2항 간호사의 업무활동. 첫 번째,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두 번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세 번째,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법 제10조 1항에 따른 모자보건 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활동,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가 간호사의 업무활동 영역에 속합니다. 2번, 의료계약의 특성. 첫 번째, 의료계약은 일반적으로 관행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묵계 형식의 계약이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채무와 불이행 책임에 관한 문제보다 본질적으로 신뢰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내용에서도 질병을 치료하고 싶다는 환자의 희망, 즉 계약 체결의 최종 목적만 뚜렷할 뿐 기능성 유무,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등 계약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계약의 내용은 결국 의료인이 결정하게 된다. 세 번째, 의료인은 진단과 치료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와 이에 따른 부가적 의무를 부담하고 환자는 의사의 치료에 따라야 할 의무와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네 번째, 의료인은 의료법 제15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하지 못하며 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응급 상태인 환자는 의료인의 의료계약 체결의 자유가 제한된다. 3번, 간호사는 간호의 내용과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즉, 과실이 행위자인 간호조무사의 행위에서 기인되었고 간호사에게 구체적인 과실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들을 지도, 감독하고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과실 확인을 태만히 한 책임을 추궁받는다. 또한 의료인은 사용하는 약품과 재료에 대하여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4번, 의사의 투약 처방 내용이 부적절해 보이거나 의문이 생기는 경우에 간호사는 투약하기 전에 반드시 처방낸 의사에게 처방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간호사의 법적 의무 중 확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의사가 잘못된 처방의 투약 수행을 강요할 경우에는 일단 투약을 중지하고 수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의사에게 확인한 시간, 의사의 주장과 대상자의 반응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5번,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체위 변경을 지시하고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확인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6번, 확인의 의무, 계속해서 확인의 의무네요. 간호의 내용과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확인의 의무죠. 첫 번째, 간호 보조 행위에 대한 확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약품과 기자재 사용에 대한 확인의 의무가 있죠. 의약품 및 재료의 변질 여부 확인, 수혈용 보존혈의 오염 여부 확인, 의료기구 및 장비의 사용 전 확인 의무가 기자재 사용, 의약품과 기자재 사용에 관한 확인 의무 내용이겠습니다. 7번. 의사와 환자 사이의 법률 관계는 일반적으로 그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과 환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며 개인병원의 경우에는 개업의와 환자가 계약 관계가 된다. 교통사고나 자살기도 같은 사고에 의하여 의식불명 환자에게 가족, 친지 등 동반자가 없는 경우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의료 계약적 법률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8번. 간호사의 의무에는 주의의 의무, 설명 및 동의의 의무, 간호기록 작성의 의무, 비밀 유지의 의무, 확인의 의무, 진료 요청에 응할 의무 등이 있다. 9번. 의료인의 의무에는 간호사의 의무와 비슷해요. 환자 관리 및 처치 의무, 주의 의무, 설명 의무, 확인 의무,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며 진료 협력 의무는 환자의 의무이다. 자, 진료 협력 의무는 의료인의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료 협력 의무는 누구의 의무다? 환자의 의무다. 10번. 간호기록부의 규정. 간호기록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첫 번째, 체온, 맥박, 혈압에 관한 사항. 두 번째, 투약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섭취 및 배설량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들이죠. 다섯 번째,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수술 기록은 간호기록부에 기록할 내용들이 아니에요. 11번. 계속적 학습 의무. 계속적 학습 의무, 간호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의무고요. 연찬 의무라고도 합니다. 간호사는 의료인의 일원으로서 절대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신체의 안전성 유지가 고유 의무이기 때문에 자신이 모르는 경우에도 임상 간호를 시행하면서 의료기관에서 평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면 자신이 학습하지 않았던 간호 기술이라도 배우고 익혀 환자의 치료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주의 의무에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으로서 최소한 임상 실천 당시의 의료 기술을 익혀 임상에 적용해야 할 의무인 계속적 학습 의무 또는 연찬 의무가 포함된다. 계속적 학습 의무, 연찬 의무는 주의 의무에 포함이 됩니다. 12번. 주의 의무 판단 기준 중 객관적, 일반적 기준. 첫 번째, 주의의 능력은 사람마다 동일하지 않으므로 간호 행위에 있어서 주의 의무는 당해 상황에서의 통상의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평균 간호사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즉, 간호사가 기울여야 할 주의의 의무의 기준은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다. 객관적 기준은 의료 수준과 의료인의 재량성으로 구분하여 설명된다. 두 번째, 주의 의무 위반, 즉 과실은 전문 간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간호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과실 유무를 판단해야 하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간호학 수준과 간호 환경, 간호 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세 번째, 간호상의 주의 의무는 간호학이 기준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간호학은 통상의 간호사에게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인정되는 간호학 상식으로서 이른바 임상 간호학을 의미한다. 또한 그 간호 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이지 당해 간호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해 의료행위가 이러한 의료 수준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간호사의 과실이 인정된다. 13번 결과 예견 의무 첫 번째 결과 예견 의무란 예견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추궁이 되며 예견 가능성이란 일반인이라면 행위 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간호에 있어서의 주의 의무의 기준은 통상적인 일반의 간호사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능력의 정도는 당해 시대의 간호사로서 요구받는 일반적인 지식이다. 세 번째, 현재의 간호학적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통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에게 예견 의무가 인정된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 간호사에게 알려진 상태의 것이다. 일반 간호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단계라고 할지라도 당해 간호사가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이며 네 번째,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자귀 의무의 부자귀의 경우에도 결과 예견 의무에 해당합니다. 14번 결과 회피 의무가 있죠. 결과 회피 의무는 일반적으로 예견되는 위험을 발생을 방지하거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피할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로 의료 행위 시 위험 예견 가능성을 인식한 간호사는 최선을 다하여 회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결과 회피 의무를 부담한다. 위험이 발생되더라도 이를 회피시켜 환자에게 아무런 손해도 입히지 않았다면 비록 예견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법 실무에서는 예견의 가능성보다 결과 회피 조치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다. 15번 나쁜 결과에 대한 예견 의무는 예견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추궁되는데 예견 가능성이란 일반 간호사라면 행위 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간호 행위상 과오의 주가 되는 것은 무지이다. 간호사가 지식 부족으로 위험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이는 주의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이다. 16번 고의는 가해자가 특정인에게 손해를 발생할 것임을 알면서도 가해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과실은 가해자가 법규상 자기에게 부과된 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이다. 주의 의무에는 예견 의무와 결과 회피 의무가 있는데 예견 의무는 위법적인 사실의 발생을 인식 또는 예견할 의무이며 결과 회피 의무는 어떤 결과를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면 회피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즉, 간호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함에도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간호사의 환자 간호 수행상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행위를 전문적으로 표현하는 용어가 간호 과오이다. 17번 환자를 문진할 때는 과거력, 가족력, 환자의 교육 정도를 고려하여 질문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결과를 인식하고 예견하였다면 이를 회피하여야 할 의무와 관계가 있다. 간호사는 약물 투여 시 과민 반응의 소인을 알기 위해 문진을 하게 되는데 이는 결과 회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문진은 결과 회피 의무와 관계가 있습니다. 18번 비밀 유지의 의무 첫 번째, 의료인은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환자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또는 건강상 비밀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집안의 병력이나 환자의 가족력에 대한 비밀까지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자 자신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는 알 수 없는 중대한 비밀까지도 털어놓게 된다. 두 번째, 의료인이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면 의사에 대한 신뢰는 물론 의료 행위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환자의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를 규제하고 있다. 의료법 제19조와 20조입니다. 이러한 법률 규정에 관계없이 의료인의 비밀 준수 의무는 의료계약상 당연히 발생하며 의료인은 의료 행위로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 19번. 의료인의 비밀 유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예외사항. 첫 번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두 번째,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세 번째, 감염병의 신고, 결핵 환자의 발생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네 번째, 정당한 업무 행위, 예를 들어 집단 신체 검사에 해당하는 경우. 20번, 간호사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는 의료법 제19조 외에 형법에서도 규정되어 있으며 이 의무의 보호 법익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비밀은 간호사가 간호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정보를 말하며 누설은 비밀을 알고 있지 않은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환자의 동의가 있으면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면제되며 공공의 건강윤리 증진을 위하여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간호사는 그 업무상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나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21번. 주의의 능력은 사람마다 동일하지 않으므로 의료행위에서의 주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보통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능력을 표준으로 삼는다. 의료과오에서는 추상적 과실을 의미하며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결한 과실로서 간호사가 간호행위 때 부담하는 주의 의무는 보통의 간호사 또는 평균적 간호사로서 지켜야 할 간호학상의 지식과 기술에 관한 주의이다.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민형법상의 법적 책임이 추궁된다. 22번. 의료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태만의 4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즉, 의무, 의무 위반, 원인 또는 인과적 관계, 피해 등이 직무태만의 4가지 요소입니다. 의무, 의무 위반, 원인 또는 인과적 관계, 피해 이렇게 4가지 요소가 의료소송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23번. 소송을 당한 간호사는 자신의 변호사, 병원의 법무팀, 위기관리자 또는 상급자 등 외에는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을 반드시 삼가야 한다. 또한 병원 직원, 원고의 변호사 및 원고 등에게 소송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피고가 고소장을 받은 후에 변호사가 피고를 대신해서 답변을 제출한다. 간호사는 소송에 대한 통고를 받는 즉시 병원 행정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간호사에 대해 제기되는 법적인 소송은 일반적으로 의료 기록에서 발견되는 간호사의 직무 태만의 근거를 두고 있다. 24번. 간호과실이란 첫 번째, 간호사고 중에서 과오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인증된 것. 두 번째, 책임에 응하는 간호 행위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상대방이 상해를 받게 되는 경우. 세 번째, 과실이 손해와 인과관계가 성립된 것. 네 번째, 간호과실은 간호사고에서 기인되나 모든 간호사고가 과실은 아니다. 25번, 간호과실의 유형에는 부적절한 관찰 및 보고, 기록 문제, 투약사고, 수혈사고, 환자 처치 및 병원 감염, 환자의 안전사고 등이 있다. 환자의 안전사고에는 낙상, 화상, 시설 및 장비 사고 등이 해당하겠죠. 26번, 민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 첫 번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두 번째, 불완전 이행 또는 위법 행위로 인해. 불완전 이행을 채무불이행이라고도 합니다. 위법 행위를 불법 행위라고도 해요. 세 번째, 구체적인 손상 또는 상해, 손해가 발생. 네 번째는 불완전 이행 또는 위법 행위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어야 민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7번, 간호사의 불법 행위로 환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환자가 피해 배상을 민사법정에 청구할 경우에 환자 측인 원고가 증명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간호사의 과실 유무, 그리고 환자의 구체적인 손해, 그리고 환자와 간호사의 관계, 그리고 간호사의 불법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을 원고 측인 환자가 증명을 해야 합니다. 28번, 사용자 배상 책임이란 피고용인의 고용 범위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 고용주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법의 원칙을 의미한다. 간호사의 주의 의무 태만으로 인해 의료 소송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병원에서 지게 되는 법적 책임이 사용자 배상 책임이다. 29번, 의료 소송 시 변호에 포함될 내용에는 기여 과실과 비교 과실, 환자의 동의서, 불가피한 사건 여부, 사실, 시효법 적용 여부 등이 포함된다. 변호에 포함될 내용으로 간호기록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0번, 기여 과실 상황에서는 환자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입은 상해에 대해 기여했다면 원고는 보상을 받는 것이 어렵다. 반면 비교 과실에서는 원고와 피고 측 모두 과실이 있었을 경우 그 과실의 비율에 바탕을 두고 보상을 결정한다. 31번, 계약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이다. 32번, 의료과오 소송에서 불법 행위에 의한 고의 및 과실의 입증 책임은 환자에게 있다. 자, 뒷부분에서 표로 만들어서 채무 불이행 책임과 불법 행위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33번, 간호과오 소송에서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할 사항. 첫 번째, 환자와 간호사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 두 번째, 간호사의 과실이 있었다는 것. 세 번째, 간호사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것. 직접적, 간접적 원인 모두 포함. 네 번째, 배상받을 구체적인 손해가 있는 것.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34번, 기록 작성에 대한 요구는 원고나 피고가 다른 편으로부터 단서를 얻기 위해 하는 요구로 병원 의료기록, 병원 관련 서류, 병원의 정책과 절차, 인사기록, 보수교육기록, 시간표, 출력물, 메모, 병원 영상 필름, 청구서, 위임장, 예약기록, 사진, 의학적 신뢰, 예산 차트, 목록, 회계장부,
병원 정책에 대한 내규, 노트북, 잡지, 환자 일지와 직원 일지 등이 포함된다. 35번.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제시할 때 환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감염병 환자의 신고, 직장 검진 시 발견된 결핵 환자를 회사에 통보, 지방 병무청장이 병력 판정 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확인을 위하여 병력 판정 검사 대상자의 진료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 있다. 실비보험사로부터 환자 기록부 요청을 받았을 때는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36번.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를 성감별하여 알려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자격 정지 사유도 된다. 37번. 의료법 제20조 태아 성감별 행위 등 금지. 첫 번째, 의료인은 태아 성감별을 목적으로 인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줘서도 아니 된다. 두 번째,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인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인부의 가족,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8번. 제17조 무자격자의 진단서 교부금지. 무자격자의 진단서 교부금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비밀누설을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9번. 의료법 제30조 의료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의료법 제71조 3항에 의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40번. 제30조 보수교육 의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위법 행위가 아닙니다. 행정질서벌입니다. 41번.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 위반 행위로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제재금의 성격이다. 이 외에 인허가 사업에서 그 사업의 정치를 명할 일정한 위법 사유가 있는데 공익의 보호 등을 이유로 그 사업 자체를 계속하게 하고 다만 그에 따른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행정제재금을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소관행정청이 별도의 절차 없이 징수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이 개설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2번. 부당 이득 징수는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보통 초과 이득을 징수하는 데 사용된다. 43번. 채무 불이행 책임의 입증 책임에 관해 민법 제390조와 제397조에서는 채무 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 자신이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과오를 채무 불이행으로 보는 관점에서 입증 책임은 간호사에게 있다. 44번. 이행 보조자의 과실에 대해서는 주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왜냐하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용자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으므로 그로 인한 위험은 이익을 얻는 채무자에게 지우는 것이 채권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이행 보조자이므로 간호사의 과실은 의료기관 측의 과실로 여겨지고 그 결과 병원 측이 채무 불이행 책임을 가진다. 45번. 시효법이란
시효법은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시기에 관한 법령이다. 과실소송이 법에서 정한 시한 안에 제기되지 않으면 원고는 피고를 고소할 권리를 상실한다. 소송 제기는 환자 간호나 치료에서 오류가 있었을 때 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한 의료인의 과실을 발견한 때부터 일정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46번 제25조 의료법 제25조 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30조 제3항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47번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 자격정지가 됩니다. 또는 간호사로서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간호조무사에게 자격 범위 외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도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 48번 간호사의 면허 취소 사유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은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49번 행정질서벌은 형벌의 형명에 없는 행정벌로서 과태료라고 한다. 이는 형식적으로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 총칙에 적용을 받지 않으며 관할 법원의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 과벌된다. 50번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하며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특히 중요한 법익이므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경우를 과실치상의 죄에 의하여 벌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법익으로 한다. 이는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데 그 가중의 근거에 대해서는 보통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큰 업무자에게 형을 가중한 것으로 해석된다.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의 경우 보편적인 간호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51번 주의 의무 제한 원리에는 허용된 위험과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52번 주의 의무 제한 원리 중 허용된 위험의 원칙 허용된 위험이란 일정한 생활 범위에서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할지라도 전적으로 금지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이 법리를 의료행위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 위험한 행위가 다른 법익의 구제 관계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예컨대 위험한 외과 수술을 할 경우에는 수술에 수반하는 신체상의 위험과 수술을 하지 않을 때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비교하여 수술하는 것이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두 번째, 허용된 위험은 환자의 이익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위험이 실현된 경우 실질적인 손해는 환자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러한 위험을 인수하는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53번. 주의 의무 제한 원리 중 신뢰의 원칙이란? 신뢰의 원칙은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스스로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타인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 사정이 존재할 것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의료 행위에 대하여 감독 의무를 지고 있는 자에게는 그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팀 단위의 공동 의료 행위에서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업무상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첫째, 간호사가 의사의 보조자로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가 간호사에 대하여 지휘, 감독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의사는 간호사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신뢰의 원칙을 이유로 자기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둘째, 의사의 의료활동에 필요한 보조작업의 내용 또는 보조자의 자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 셋째, 외관상 명백하게 잘못된 지시가 아닌 한 의사의 지시를 신뢰하고 의료행위를 한 간호사는 신뢰의 원칙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54번 앞에서 말했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책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로 만들었는데요. 자, 먼저 채무불이행 책임은 민법 제390조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고 발생 요건은 간호사의 고의 과실이 불완전한 이행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채무불이행 책임입니다. 간호사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했어야 하고요. 불완전한 이행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귀책 사유는 고의 및 과실, 주의 의무 위반, 불법행위 책임도 마찬가지 간호사의 고의 과실, 주의 의무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이요. 채무불이행 책임 같은 경우 간호사, 채무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 주체는 의료기관의 간호사일 경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은 채무자, 개설자의 고의 과실과 전적으로 동일시된다. 간호사가 독립적 요양원을 개설했을 경우 계약상의 채무자도 간호사이므로 배상 책임이 민법 제391조에 의하여 간호사에게 있습니다. 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 현실로 발생한 손해를 통상손해로 배상 범위를 지어지게 되고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불법행위 책임보다 채무불이행 책임이 소멸시효가 더 길다. 자, 불법행위 책임을 보겠습니다. 민법 제750조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고 채무불이행과 마찬가지로 간호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어야 하는데 이때는 불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불법 행위가 있어야 돼요. 위법한 간호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행위와 손해가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귀책 사유는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의 책임이나 간호사의 고의 과실 또는 주의 의무 위반. 자, 불법행위의 책임 소재는 입증을 할 사람은 환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간호사의 불법행위를 환자,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 주체는 의료기관의 간호사일 경우 피고용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에 의합니다. 두 번째, 의사의 진료협조에 간호사가 응해서 발생한 경우
의사가 간호사와 감독 확인 관계에 있으면 의사 단독 또는 간호사와 공동으로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세 번째, 간호사의 고유 업무인 경우 간호사 단독으로 책임지나 대개 기관 개설자와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갖습니다. 민법 제756조에 의합니다. 배상 범위는 마찬가지로 통상손해 또는 위자료로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은 10년, 불법 행위 같은 경우는 3년입니다. 3년이고 환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법 행위의 책임은 환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소멸시효는 3년이다. 채무불이행의 경우 간호사가 입증해야 돼요. 그리고 소멸시효는 10년이다. 55번 의료행위 시 형사책임의 범죄의 구성요건. 범죄가 성립되는 요건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다. 첫 번째, 구성요건 해당성이란 구체적인 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무리 반사회적, 반도덕적 행위라 할지라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다. 두 번째, 위법성은 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그러나 형법상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는 정당 행위, 정당 방위, 긴급 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등이 있다. 자구행위는 자기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신체에 침습을 가하는 특정 의료행위는 생명보존에 필요한 정당행위이므로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 번째, 당해 행위자에 대해 비난 가능성으로 행위자가 형사 미성년자나 심실상실자 행위 또는 강요된 행위는 책임이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네 번째, 간호사고의 경우 범죄 구성 요건은 인식했으나 그 결과는 잘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행동한 결과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행위자인 간호사가 그 사실의 발생을 의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의범을 형성할 수 없어 주로 과실의 범주에 속하고, 간호행위와 관련된 범죄는 주로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업무상 과실의 책임 추궁에 있어 주의 의무를 민사보다 형사에서 더 엄격히 다루는 것은 비교적 개연성이 높은 위험에 대해서만 형사상 주의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즉 형법에서 구체적인 예견 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은 과실에 대한 제재의 내용이 형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56번 간호사 면허. 첫 번째, 면허란 학문상 허가에 해당하며 일반적 금지를 특정인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자격은 학문상 공증에 해당하며 특정의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여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를 번복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취소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간호사 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세 번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면허증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네 번째, 면허와 자격이라는 용어는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개별 법률에서 어떠한 효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57번.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 가지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한 판례의 예. 갑상선, 전 절제술 및 전경부 림프절 청소술을 받은 환자가 기도 부종으로 인한 호흡 장애로 뇌기능 부분 손상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환자의 호흡 곤란을 알고도 새벽 0시 30분경부터 아침 9시경까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주치의 겸 당직 의사와 그의 활력 체크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불러달라는 환자의 보호자의 요청을 듣지 아니한 담당 간호사들을 유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판결함. 58번.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죠. 이 죄는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면 과실치사죄, 죽지 않으면 업무상 과실치상죄 되는 겁니다. 이 죄는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업무자에 대하여 무겁게 벌한다. 위 판례는 의사와 간호사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판시하였다. 형사 책임은 행위자 개인의 개별 책임이 더 중시되기 때문에 만약 위 사건에서 의사와 간호사 간의 수직적 분업과 신뢰의 원칙을 인정한다면 간호사만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자 경과 관찰 의무가 요양상의 간호인지 진료 보조 업무인지 그 한계가 불명확하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간의 업무가 분업화하여 수행되고 있지만 아직 법적인 책임 소재에 있어서는 간호사는 의사와의 수직적인 업무 관계 및 감독 아래 간호를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 경과 관찰 시 특이사항에 대하여 간호사가 의사에게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간호사의 전적인 책임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는 향후 전문 간호사 제도 활성화와 더불어 의사와 전문 간호사 간의 분업 및 책임 부분에 있어서도 핵심 사안이 될 것이다. 59번 다른 판례. 8일 동안 기관 내 튜브를 하던 환자의 성대에 손상이 발생하였다. 이 환자의 담당 간호사는 물론 그 병원의 호흡치료사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기관 내에 튜브를 지나치게 오래 두는 것에 대해 담당 의사나 관리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 손상이 초래되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한 병원 직원들에게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례에서 지적하는 간호사의 법적 의무는 다른 사람이 제공한 간호나 치료에 대해 확인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음에 있다. 60번. 의사 A가 간호사 B에게 포도당 100cc에 염화칼륨 0.5mg 이큐발런스를 혼합하여 수액으로 1시간 이상 천천히 혈관 주사하는 처방전을 기재하면서 주사하게 하였다. 그러나 간호사 B는 주사액을 환자 혈관에 직접 주입 형식으로 주사하였고 믹스해서 주지 않고 볼루스로 줬나봐요. 약 2cc 주사할 때 환자에게 청색증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고도 위 주사액 전량을 주입함으로써 주사 부작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례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의무 위반 내용은 의사는 간호사에게 주사하게 하면서 주사의 부작용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생명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처방전만 기재해준 주의 의무 위반이 있고 간호사는 위와 같이 위험한 혈관 주사 시 주사액 주입 시간을 엄수하고 혈관 주사 동안 환자에게 이상 반응이 일어날 때는 즉시 중단하고 의사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환자의 생명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61번. 위장 문제로 수면 내시경을 받고 입원했던 환자가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환자의 부인이 간호사에게 여러 번 알렸으나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 후 환자는 계속하여 구토하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3시부터 4시까지 부인이 계속 호출기를 통해 간호사에게 알렸으나 간호사는 오지 않았고 결국 환자는 5시에 호흡장애와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그리고 3시에서 4시 사이에 간호사나 의사가 환자를 관찰했다는 기록이 환자의 차트 어디에도 없었다. 이때 간호사가 간호과오를 범한 부분은 첫 번째, 간호사가 보호자와 환자의 호출에 응답하지 않은 점, 두 번째, 기록하지 않은 점, 세 번째, 관찰하지 않은 점, 네 번째,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입니다. 여기서 간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62번 리스본 선언. 자, 리스본 선언은 첫 번째, 환자는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두 번째, 환자는 아무런 외부의 간섭도 없이 자유롭게 임상적, 논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의사에 의해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 번째, 환자는 자신의 병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얻은 후에 치료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네 번째, 환자는 자신의 의사가 자신의 진료상 또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비밀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할 권리를 가진다. 다섯 번째, 환자는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가진다. 여섯 번째, 환자는 어떤 종교의 성직자의 도움을 비롯한 정신적, 도덕적 위로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 환자의 권리들이네요. 리스본 선언입니다. 63번. 발생한 사고 중에서 간호사가 책임져야 할 민사소송 문제는 주로 근무 태만이나 배임 행위 등과 같이 세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가 속한다. 간병인이 도움물주머니를 만들어 환자가 화상을 입었어도 배임 행위에 속해 간호사의 책임이 있으며 위내시경 검사를 보호자 동의 없이 실시한 후 출혈이 심한 경우도 사전 동의 불이행으로 법적 책임이 있다. 보호자의 동의하에 환자의 안락사에 동참한 경우에는 살인에 해당하는 형사소송 문제이다. 자, 살인이면 민사가 아닙니다. 형사로 넘어갑니다. 64번 선서 증언의 목적. 첫 번째, 그 사례에 관한 이용 가능하고 발견 가능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의료 소송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변호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세 번째, 증인의 지식, 신뢰성, 태도, 외모 등을 평가한다. 네 번째, 관련 서류의 사실을 확인한다. 다섯 번째, 과실이 일어나고 표준을 위반한 정황과 사실을 확인한다. 여섯 번째, 원고의 상해 원인을 판단한다. 일곱 번째,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의 형태와 정도를 판단한다. 일곱 번째, 재판 과정에서 증인의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이용한다. 65번 선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의료사건 정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소송 당사자, 원고일 수도 있고 피고일 수도 있어요.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입니다. 66번. 재판 전 관련인의 기억 등을 미리 기록하는 기능과 재판 때 피고와 원고 간 관련 사항을 미리 서로에게 알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선서 증언이라고 한다. 자, 오늘 영상이 길었는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